되게 반갑다. 자,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오! 자. 로고 어디 갔어? 자, 여러분. XM이에요, XM. 이게 무게가 얼마라고?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XM의 맛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어마어마한 괴물 같은 차를 공식 런칭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BMW. 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BMW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X5 성애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BMW에서도 SUV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고성능 BMW SUV 성애자예요. 그리고 제가 고성능 BMW SUV를 좋아하게 된 게 그냥 뭐 갑자기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제가 X5 F바디 시절 그때 당시에 X5M을 한 2년 정도를 소유하면서 한 5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죠. 차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승차감을 동시에 잡았는가. 정말 X5M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야가 높이 올라와 있는 이 느낌만 제거하고 오로지 운전자가 스티어링과 엉덩이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만 놓고 본다면 M5? 아니야, M5도 아니고 진짜 M4, M3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차량이거든요. 근데 물론 X5M G바디를 타보고 그 환상이 조금 깨지기는 했습니다. G바디 X5M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하드코어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안락함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X5M이 아니라 와 진짜 M카가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그게 안타까웠던 사람인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XM에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XM, BMW에서 만든 고성능 SUV니까 당연히 고성능이겠지, 어마어마하겠지. 그런데 일상 영역까지 커버가 될까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M 모드에 좀 놓고 지금 RPM이 한 4,500 정도에 탁 지금 리밋이 걸리거든요. 여기 지금 노란색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체크등 들어와 있어요. 엔진 420km 길들이기, 출력이 감소됨. 아이씨. 자, 일단 칭찬해줄 점과 좀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그 두 개가 좀 공존하는 지금 이슈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요 체크 컨트롤이 떴다. 야, 엔진 420km 길들이기 전에는 출력 안 줄 거야, 그러면서 RPM을 5,000 이상 못 쓰게 막았다 라는 거는 지금 이 차를 BMW가 정말 M3, M4와 다를 바 없는 정말 리얼 M으로 만든 거구나. 얘 뭐 SUV인데 M 맛을 조금 섞어줄게 이게 아니라 얘 진짜 그냥 뼛속부터 M이구나. 얘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얘 M 단독 모델이거든요. 요 XM에 아래 일반 모델들이 없어요. 뭐 6기통 그냥 일반 8기통 이런 거 없잖아. 얘는 그냥 M 전용 모델이에요. 그리고 BMW에서 M 전용 모델을 만든 거는 1970년대 M1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지금 처음에 길들이기 모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들이기와 관련해서는 뭐 누군가는 요즘 차들 길들이기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성능 차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성능 차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스카들 있죠. 그 레이스카들 다 만들어지고 나면 쉐이크다운이라는 걸 하고 길들이기라는 걸 합니다. 진짜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진 그런 고가의 레이스카들도 그런 길들이기를 하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양산차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래도 XM 시승 행사인데 요거 무슨 일정이 분명히 사정이 있었겠지만 미리 500km는 탔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500km 속초 한번 갔다 오면 거뜬하거든요. 다음에 좀 불러주시는 걸로 하고, 이 M모드의 느낌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출력 제한 때문에 RPM을 5,000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겨우 지금 한 3,000 RPM 정도에서의 이 토크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의 무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좀 비현실적인 토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고RPM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저RPM에서도 대단한 토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 거대한 M 엔진 뒤에 모터가 붙어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 차는 BMW M 모델 최초의 PHEV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PM을 굳이 이렇게 높게까지 안 써도, 우리가 그 디젤 엔진들 운전할 때 RPM 굳이 높게 안 쓰더라도 저 RPM에서의 토크가 워낙 좋다보니까 그냥 저 RPM에서 이렇게 툭툭툭툭 밀고 다니면서 빨리 달리잖아요. 그거에 한참 더 고출력 버전인 거죠. 와, 지금 고속에서 뒤에서 후륜 조향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게 좀 느껴지고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PHEV 차량들에 들어가는 그 모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BMW의 PHEV 시스템은 ZF가 미션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ZF가 만드는 PHEV 미션들의 베리에이션을 보면은 모터가 굉장히 큰 놈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저거를 어디다 쓰려고 PHEV의 모터가 저만한 게 도대체가 이게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확인하진 못했지만 왠지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꼭 이게 M모드가 아니더라도 전기 모드 그냥 전기 모드로만 한다 하더라도 꽤나 빠른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얘는 공차 중량이 굉장히 무거운 놈이라는 거죠. 이 무거운 공차 중량인 애를 순수 전기만 가지고 이 정도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PHEV 모터들 가지고는 아마 택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승차감을 좀 보면 고속에서 M 모드인데도 G바디 X5M처럼 차가 이렇게 막 따당땅땅땅 튀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X5M보다 조금 더 그냥 좀 소프트한 버전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움직임은 미쳤거든. 방지턱, 다시 방지턱? 이게 M 모드인데 방지턱이 굉장히 괜찮네. 서스펜션 세팅을 완전히 컴포트한 쪽으로 다 풀고 다시 한번 넘어보면 얘가 X5M이랑은 서스펜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름은 똑같이 M 스포츠 서스펜션이라고는 하는데, G바디 X5M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다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게 그대로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방지턱의 높이가 다 느껴지는,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충격을 완화해주는 데는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서스펜션처럼 느껴졌었는데, 얘는 뭔가 지금도 좀 이게 높은, 얘는 뭔가가 이 노면을 그대로 다 읽기는 읽거든요. 근데 저런 큰 요철을 만났을 때 다 읽으면서 방지턱을 넘어간다라는 거 다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와중에 방지턱 높이가 이만큼이라면은 그 높이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크게 들어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그 부분이 X5M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고, 잠깐 엔진룸을 좀 볼까요? 자, 엔진룸을 봅시다. 와, 이게 휠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는 거였구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실버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옐로우가 확 도는 게 보이시나요? 골드가 확 돌잖아요. 지금 샴페인 골드 정도의 느낌인데, 가까이 가서 각도를 꺾을수록 옐로우가 좀 더 많이 나오고, 각도에 따라 변하네. 와, 저 휠은 긁어 먹으면 진짜 이게... 자, 일단은 M 엔진에서 처음 보는 이 오렌지색 고전압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안쪽으로 이 모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아유, 전혀 안 보이네. 그리고 역시나 M답게 셔시의 강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많은 멋진 구조물들이 보이고요. 먼지가 엄청 쌓였네. 다시 차에 타볼까요? 뒷자리에서의 느낌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주행 모드는 그냥 이제 노멀 모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X5M G바디처럼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잔진동들 있죠. 잔충격들은 실내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X5M이랑 건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큰 충격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 X5M에 들어가 있던 M 스포츠 서스펜션에 비하면 큰 충격들을 상쇄시켜주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 BMW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즐거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iX 때 BMW의 완벽하게 새로운 컨셉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봤는데, 그거랑 좀 결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IX랑 이 X5랑 요 중간 사이 어딘가가 좀 짬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뒷자리는 이 대단히 폭신해 보이는 요 어깨 옆에 이 숄더까지를 가죽으로 싹 감싸고 있는 요 디자인, 요거는 IX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IX랑 똑같은 게 아니라 착좌감도 IX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요 옆에 이 어깨 부분에 감싸주고 있는 지금 요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포인트거든요. 특히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자세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딱 기대면은 이 어깨가 패턴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눌러보면은 이게 굉장히 보이시죠?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이 옆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이쁜 게 아니라 실제로 뒷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굉장히 큰 고급감으로 다가온다. 자, 그리고 이 가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앞에 크래시 패드도 그렇고 앞쪽 도어, 뒤쪽 도어 전부 다 BMW에서는 처음 보는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BMW가 요즘에 이 소재들, 실내 인테리어 소재들을 굉장히 좀 다양화하고 있다라는 또 하나의 단서인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서는 사실 저는 이제 i7에서 봤거든요. i7의 캐시미어 시트. 그 캐시미어 시트는 진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아직도 의문인데, 그런 뭐 캐시미어 시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런 가죽까지, 이 가죽이 실제로 보면은 그 소의 결이 보이잖아. 그래서 BMW가 원래 사용하는 그 제가 맨날 장안동이라고 놀리는 그 이상한 브라운 있잖아요. 그 진짜 그냥 브라운, 그런 브라운만 보다가 지금 딱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잘 만들어진 브라운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것도 그냥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시트 컬러랑 이 조합이, 사실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저 두 개가 말이 되는 조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네, 좀 그럴 수 있는 조합인데, 같이 묶어놓은 결과 이 가죽의 텍스처들이 쫙 살면서 또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요 도톰해 보이는 퀼팅이 쫙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지금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럭셔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가죽이 많으면 되고, 무슨 뭐 베이지색이 제일 고급스럽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는 BMW답게 뭐 이런 구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저희 그 M8 리뷰했던 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갈색하고 아이보리색 섞어놔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이건 그냥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그리고 BMW가 의외로 이런 디테일 진짜 잘하는데, 여기 지금 뒷좌석 도어 포켓이거든요.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뭘로 어떻게 보여줘야 돼? 정말 넓어요. 정말 넓은 공간인데 요 컵 들어간 부분 있죠. 요 컵 들어간 부분은 또 이렇게 삥 고무로 다 둘러놨어. 여기서 컵 넣었을 때 놀면서 플라스틱에 부딪혀가지고 시끄럽지 말라고. 럭셔리 카는 이래야 합니다. 그리고 천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오리지널 M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보았을 때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면 BMW는 그 어떤 M 모델에도 썬루프라는 걸 넣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 위쪽에 썬루프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무조건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글라스가 들어가는 만큼 무게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전복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 위에가 글라스로 바뀐 만큼 그 외적인 부분에 추가적인 보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위쪽으로 불필요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됩니다. 단지 루프에 썬루프가 들어간다고 해서 썬루프 레일이랑 뭐 모터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달리는 게 최우선인 차량이고,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코너를 잘 달려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무브먼트가 핵심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쪽에 불필요한 무게들이 추가되는 거를 이제 극혐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안 씁니다. 위에 썬루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도 그냥 철판이 아니라 뭐 카본을 넣기도 하고요. 그 왜 911 같은 경우도 루프에 막 마그네슘 쓰던가, 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재질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XM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이 넓은 광활한 면적을 그냥 막아놓기에는 좀 뻘쭘했나 봐요. 굉장히 좀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는 좀 아쉬워요. 영상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점점점점점점 하는 광원들이 쫙 보이잖아요. 이게 광원이 안 보이고 빛만 은은하게 싹 새어나왔어야 되는데, 이 모르겠어요. 밤에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낮에는 저 점점점점이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고, 지금 색고 뭐 컬러가 파란색이어가지고 좀 더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요 재질로 다 막아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뒷자리는 X7 같은 승차감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X5M, G바디 X5M처럼 큰 충격들까지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 그 정도의 승차감은 또 절대 아니고, M 스포츠 서스가 들어가 있는 만큼 이 안 좋은 노면들은 뒷자리에서도 엉덩이와 등으로 그대로 다 올라오지만 큰 충격들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많이 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 X5M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뒷자리에 굉장히 탈만하다.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 뒷자리 괜찮다. 이 컴포트함을 조금 더 챙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얘는 오리지널 M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드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지금 키 184이신데 편하게 운전을 하고 계시면서도 좀 뒷자리에 뒷자리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넓은 만큼 네, 조금 더 승차감까지 좋았더라면 와, 이건 대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고, 운전석 디스플레이랑 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살짝 곡률이 있어요. 그리고 iX에서 보던 것과 같은 건데, iX는 확실히 전기차라는 게 여기서 좀 티가 나는 것 같은 게, 크래시 패드가 확 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크래시 패드 위에 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딱 서 있었는데, 얘는 저 앞쪽에 아무래도 뭐가 들어가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막혀 있고, 저기 뒤에 이제 동산이 하나 올라와 있는, 마치 제 그 타이칸의 HUD 괜히 추가했다가 그 멋있는 디스플레이 다 망쳤죠. 뒤에 뒷동산 생기는 바람에.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게 iX 때 정말 예뻤었는데, 똑같은 디스플레이가 여기서는 왜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뒤에 얘도 동산이 있네. 이거 빨리 길들이기가 끝난 차를 가지고 제대로 좀 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진짜 너무 멋지네요. 간만에 진짜 대단한 차가 나온 것 같고,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BMW가 이런 차를 내놓을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자꾸 이제 뭐 내연기관 차의 종말이에요, 이제 전기차의 세상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차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조금 좀 이제 아쉽고 좀 서글픈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벤츠와 BMW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야, 아직 아니야, 야, 조금 더 남았어, 어쩌면 한 10년은 더 탈 수 있을걸? 약간 이런 메시지들을 이런 차들로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45AMG 가지고 좀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맥락에서 기분 좋은 시승이었다. 네, 여기까지.